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수열의 극한 6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학습할 내용은 등비수열의 극한입니다. 자, 먼저 등비수열 R의 n제곱의 수렴과 발산. 자, 여기서 우리가 R의 n제곱의 리미트가 붙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R의 n제곱, 자 이렇게 나타나면 여기에 나타나는 이 R, 밑에 해당하는 이 R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수렴 발산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 R의 값이 경계가 되어지는 것이 마이너스 1과 1을 기점으로 경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을 때, 1일 때, 1보다 클 때,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R의 값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느냐? R의 값이 1보다 크면 예를 들어서 1보다 큰 숫자 2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2의 n제곱 이렇게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숫자는 굉장히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무한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R의 값이 1보다 크게 되면 바로 뭐가 되느냐?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겁니다. 그럼 R의 값이 1이면 어떻게 되느냐? 1의 n제곱,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바뀌더라도 1을 무한대번 곱하더라도 그 값은 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렴하게 됩니다. 우리는 발산보다는 수렴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렴, R이 1일 때 1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R의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을 때, 자,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라는 것은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을 때 그런 뜻이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R의 값이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2분의 1의 n제곱, 자 이렇게 나타난다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그렇죠. 제로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게 되면 그러면은 그 값은 어떻게 되느냐? 0으로 수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1000분의 999 n제곱, 자 이렇게 나타나더라도 1000분의 999라는 값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분모와 분자의 숫자 차이가 조금밖에 안 나더라도 1보다 작기만 하다면 이게 무한대 제곱으로 계속적으로 가게 되면 결국 0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같이 묶어놨는데 R이 마이너스 1일 때,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R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이 값은 어떻게 되느냐? 1과 마이너스 1을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진동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계속적으로 진동하게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마이너스 2의 n제곱, 자 이렇게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32 이런 형태로 음과 양으로 왔다 갔다 진동하면서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역시 진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진동이니까 같이 묶어서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궁금하거나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수렴하는 조건입니다. 이 수렴 조건. 이 수렴 조건이 중요한 겁니다. 발산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AR의 n제곱 했을 때 첫째 항이 주어져 있으면, 초항이 주어져 있으면 초항이 제로이거나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가 바로 뭐냐?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다음 극한을 조사하라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데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지수부터 동일하게 같이 통일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를. 자, 그럼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3의 2n제곱이라는 것은 9의 n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8의 n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 8의 n 플러스 1제곱이라는 것은 8 곱하기 8의 n제곱.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밑이 같아서 지수끼리 되어서 1 플러스 n이 된 것이니까. 그럼 이 부분은 뭐냐? 자, 이 부분은 3의 2n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제곱. 자, 그럼 이 값을 우리가 다시 써보면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것은 3의 제곱분의 1, 곧 9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9분의 1 곱하기 3의 2n제곱 9의 n제곱. 자,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각각 나누자라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n차로 차수를 동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분모의 최고차를 보느냐면은 밑의 절대값이 큰 것을 우리가 분모의 최고차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각각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면 1 마이너스 9분의 8의 n제곱. 그렇죠? 자, 그다음 8 곱하기 9분의 8의 n제곱. 자, 그리고 난 다음에 9의 n제곱을 나눠주면 9분의 1. 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9분의 8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값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극한 결국 제로로 다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값도 제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남았는 거는 1분의 9분의 1. 그래서 정답은 9분의 1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극한을 역시 조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시 우리가 지수를 통일부터 먼저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안에서 9의 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그대로 두면 되겠네요. 이거는. 그렇죠? 자, 루트 밖에서 3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의 n제곱. 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역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각각 나누라. 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각각 나누라고 했는데 분모의 최고차항은 루트 안에서 9의 n제곱입니다. 루트 안에서 9의 n제곱이라는 거는 루트 밖에서 그렇죠 3의 n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루트 안에서 9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루트 1 플러스 9분의 2의 n제곱. 그리고 난 다음에 루트 밖에서 3의 n제곱을 나눠주면 3. 그 다음에 2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가면은 9분의 2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값이니까 0으로. 그 다음에 0으로. 그럼 결국 남았는 거는 1분의 3이니까 정답은 3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제 3번입니다. 수렴하는, 자, 수렴한다라고 했습니다. 수렴하는 수열 an. 자, 요거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을 시킬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을 구하라. 지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이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그대로 새로 한번 써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4의 n제곱 an 마이너스 3의 자, 지수를 통일시킨다는 차원에서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의 제곱 곱하기 3의 n제곱이니까 3, 3은 9 곱하기 3의 n제곱.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4의 n 플러스 1제곱이라는 거는 4 곱하기 4의 n제곱. 자, 그리고 나서 2의 n제곱 an.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값이 얼마냐? 2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자를 나눈다라고 했는데 an은 뭡니까? an은 수렴하는 값입니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값이 아니고 수렴하는 값입니다. 일정한 값으로. 그렇죠? 수렴하는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an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최고차를 4의 n제곱으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4의 n제곱으로 분모자를 각각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의 n제곱 분모자를 나눠주면 어떻게 되느냐? an 마이너스 9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 그리고 난 다음에 4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4 플러스 그 다음에 4분의 2의 n제곱 an.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값이 2다. 자,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an,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을 만약에 알파라고 둔다라고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곧 an은 뭡니까? 그렇죠?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극한을 구했을 때 알파. 그 다음에 4분의 3의 n제곱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 값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제로가 되고 역시 제로가 되고 그리고 나면 알파분의 4는 바로 뭐냐? 2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알파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2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an 자, 결과는 2가 정답이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어지는 확인 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